안녕하세요. 뉴스 보는 TV 뉴보티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보상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이 6일 만에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가 62만 개사 정도 되는데 벌써 절반 넘는 업체가 손실보상액을 수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았었는데 오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니까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손실보상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각 소상공인 사장님들한테 강제한 부분이 있잖아요. 방역 조치가 한 2년 가까이 장기화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막심해졌고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최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정부 조치에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둔 겁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첫 번째로 소상공인분들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부가 보상을 해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업체당 평균 335만원 정도가 지원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손실보상 금액이 크지 않아 실망한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적은 금액만 보상이 되는지 손실보상 계산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계산식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률을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이렇게 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8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이면 첫 번째 선식에 들어갈 액수는 50만원이 됩니다. 또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였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이 25%였다면 두 번째 선식에 들어갈 수치는 0.35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한 달에 28일이라고 가정하면 28을 곱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정률 0.8을 곱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산식을 보면 첫 번째 일평균 매출의 차이를 구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것을 보는 거고요.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넣은 것은 매출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그 가게 전체 수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나 임차료, 재료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남는데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바로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 가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왜 들어갔느냐? 인건비, 임차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큰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했던 금액이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해서 임대료가 싸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가 조금 더 가산해서 보상해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보정률 80%인데요. 이 보정률이 100%라면 매출과 영업이 인건비와 임차료를 고려해서 손실보상을 100% 해주는 건데 80%밖에 안 해준다는 것은 원래 소상공인들이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의 80%만 제공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80%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이다. 그래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산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소비심리 위축 이런 부분은 재난 상황에서의 특수한 요건이기 때문에 보정률을 100%로 해서 지급했어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보정률을 80%로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보상 대상을 살펴보면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 이행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요. 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의 기업이 소기업으로 분류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고요. 또 방역조치로 위반한 경우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10만 원입니다. 한 가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편의점주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건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죠.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매장 안에 또 밖에 외부 테이블 사용은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거죠. 주변에 상권가들이 오후 10시 이후에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편의점들도 매출과 수익에 타격을 받았지만 이것이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리용자 프로그램이나 매출 회복 지원 등 별도의 지원책을 이번 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두 개의 지원 자금은 완전히 별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보상을 하는 형태고요.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장사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위로금, 지원금 성격의 자금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이 마감이 됐고요. 신속지급의 경우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